안녕하세요. 짱구 박사입니다. 오늘은 영상 제작이 조금 늦어졌습니다. 뭐, 좀 일정이 갑자기 좀 생기는 바람에 일정 처리를 하느라고 영상이 좀 늦어져서 아무래도 업로드가 많이 늦어졌네요. 어, 시간이 정말 빠른 것 같아요. 요즘은 벌써 3월 넷째 주라니. 네, 이제 3월도 한 10일 정도만 하면 또 마무리가 되어 가네요. 오늘은 그래도 시장이 전반적으로 상승으로 마감을 해서 기분이 좀 좋고, 특히 그간 남북경협주죠. 남북경협주와 그다음에 수소 섹터가 좀 반등이 나와줘서 한편으로는 굉장히 안도의 웃음을 보였습니다. 많은 개인 투자자분들께서 특히 남북경협주 섹터 그리고 수소 섹터에 많이 손실을 보고 계실 거라고 저는 생각이 돼요. 어쩔 수가 없죠. 특히 남북경협주 같은 경우는 28일 기점으로 급격하게 빠지는 바람에 어떻게 손을 쓸 수도 없이 그 하락이 진행됐으니까요. 그나마 다행히 뭐 문재인 대통령의 이제 굿 이너프 딜로 인해서 지금 남북 정상회담, 즉 4차 남북 정상회담에 대한 가능성을 시사를 했다라는 부분이 전반적으로 경협주의 투심을 다시 살려줄 수 있는 것 같고, 지금 이러한 게 또 바닥 구간에서 의미 있는 반등이 나왔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렇다면은 지금 시점부터는 어떠한 위치에서 우리가 진입을 해야 될까라는 고민을 해야 되고요. 금요일 날, 그리고 일요일 라이브에서도 말씀드렸다시피 지금부터 경업주에 대한 새 판을 짜야 될 시기가 온 것 같습니다. 즉 보유자의 관점에서 이제 언급을 하는 게 아니라 보유자의 관점에서 언급을 하는 게 아니라 신규의 관점에서 언급을 드릴 거예요. 이제 저는 신규를 노리고 있기 때문에 신규에 대한 관점으로 이제 남북경협주를 다시 보려고 합니다. 이제는 왜냐면은 지정학적 리스크가 터져서 두 번의 급락을 보였어요. 두 번의 급락을 보였기 때문에 이제부터는 반등하고 급락이 나오면 이 자리는 매수의 자리다라는 게 보통 주식에서는 이루어지는 뭐 기술적 분석상에서도 맞거든요. 한 번, 두 번의 급락 이후에 한 번 더 빠지면 이건 골팍이다라는 말도 나와요. 그렇기 때문에 이제부터는 빠지면 사는 자리다라는 생각 가지고 대응하는 게 맞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또 한 번의 이번에 상승은 철저하게 대장주 위주로만 매매를 해야 될 것 같아요. 여러분도 아시다시피 2차 정상회담 전에 올라갈 때 기존에 1차 때 다 올라갔던 종목 중에 못 올라갔던 종목들이 굉장히 많습니다. 전고점 근처까지 못 가던 종목들이 많으니까 그런 종목들은 철저하게 못 올라갈 확률이 높아요. 대신 대장주급은 충분히 일정 부분 상승이 가능하리라고 생각을 합니다. 자, 그럼 시황 들어가 보겠습니다. 일단은 전주죠. 전주에 브렉시트 관련해서 노딜 브렉시트는 안 되고 이제 전반적으로 연기가 됐어요. 29일 날 또 표결을 하는데 이것 또한 연기가 될 가능성이 많고, 이런 부분은 금융시장에 긍정적인 작용으로 될 확률이 높습니다. 불확실성보다는 일단은 뭐 계속 연기를 하면서 금융시장에 충격을 안 주기 때문이겠죠. 그리고 지난주에부터 지속적으로 말씀드린 이 증시에 이런 버팀목이 돼주는 FOMC의 금리 동결에 대한 기대감이죠. 만약에 그럴 수도 있었어요. 예를 들어서 시장이 빠졌다면 금리 인상 동결이 아니라 2회였던 거를 1회로 줄여버릴 수도 있는 가능성까지 이제는 열어놔야 되지 않나라는 생각을 할 정도니까요. 시장에서. 그래서 이러한 부분이 시장에 대한 미국 시장이죠. 미국 시장에 대한 상승 동력을 이어가고 있고, 추가적으로 만약에 무역 협상에 대한 낙관론이 좀 더 나온다면 큰 폭으로 반등이 가능하지 않겠나라는 생각을 합니다. 이런 부분에서 국내 증시도 반등을 했고, 사실 금요일 날 발생했던 최선희발 지정학적 리스크는 매수 자리예요. 매수의 영역이고,
그리고 앞으로도 이런 게 나오면 매수의 영역입니다. 그리고 빅텍은 지금은 굉장히 불안전한, 조심을 해야 할 종목이 됐어요. 왜냐, 오르고 여기서 더 올라가도 결국은 떨어질 때는 칼날처럼 떨어질 거예요. 빅텍은. 그래서 지금은 방산주를 조심해야 될 타이밍이 왔다라고 말씀드리고, 오늘 보면은 이제 중국 증시도 굉장히 강했습니다. 2% 넘는 상승세를 보였고, 이제 전인대가 끝나면서 경기부양책이 나왔죠. 경기부양책이 나오고 감세, 그리고 이제 통화 부분 일련의 정책이 나오면서 이런 감세 부분에 대한 기대감으로 중국 증시가 한 2.5% 이상 추가 상승을 했고요. 그리고 한중 항공회담, 즉 운수권을 추가로 늘리기로 합의를 함으로써 일단은 뭐 그러면은 왕래가 잦아드니까 당연히 중국인 방문자가 더 늘어날 가능성도 높고요. 거기에 뭐 추가적으로 4월 달에 시진핑 남북한 동시 방안에 대한 이런 이슈도 나오면서 전반적인 중국 소비주들이 큰 폭으로 상승을 했고요. 이 부분은 그렇죠. 4월 달에 방한이 확정되면 그때는 이제 어떻게 될지는 모르겠어요. 그때 어떻게 될지. 예를 들어서 재료 소멸로 소강을 보이던지 아니면 급등을 하던지, 단 그 전까지는 이 모멘텀이 살아있기 때문에 중국 소비주 괜찮다라고 말씀드리고 싶고, 아까 이제 굿 이너프 딜 관련해서 말씀드린 거는 일단 어차피 중재자 역할을 하기 위해서 또 하나의 프레임을 짜고 뭔가 이유를 만들려고 하는 것 같아요. 그런 의미에서는 일단은 긍정적으로 해석을 할 수 있고, 왜냐, 추가적인 지정학적 리스크를 없애는 것만으로도 증시에는 좋죠. 단기 트레이더나 중장기 투자자들이나 이런 블랙스완 같은 이런 이슈가 생기면은 대응하기가 정말 까다로워요. 정말 까다롭기 때문에 그런 부분이 있고, 어제 즉 지난주 금요일 날 상장했던 미래에셋 벤처스가 오늘 상한가에 갔는데요. 상한가에 갔는데 지금 이런 창투사 관련해서 굉장히 많은 이슈가 있고 모멘텀이 좀 있습니다. 시장에서 이제 제2 벤처붐 해가지고 12조 원에 대한 추경 예산과 이런 부분을 중소기업에 투자를 해서 하겠다라는 모멘텀이 지속적으로 반응을 하는 것 같고, 보통 창투사 플러스 보안, 그 다음에 비트코인 관련주들 같이 많이 움직였죠. 그래서 오늘 동시에 이제 삼성의 블록체인, 뭐 이더리움하고 다른 코인에 연결을 했다 기술로, 그런 부분하고 카카오의 6월 암호화폐 지갑 탄생 등 그런 이슈들이 동반을 해서 창투사 관련주들, 그 다음에 블록체인 보안 관련주들이 굉장히 센 하루였습니다. 굉장히 센 하루였고, 제약바이오를 말씀드리면 일단은 금요일 장 마감하면서 또 한미약품에 또 올빼미 공시가 나왔었는데 시장에는 특별한 악재로 작용은 하진 않았어요. 대신 시가총액 상위 제약바이오들이 많이 흔들렸다. 시총 상위, 그간 강했던 시총 상위가 많이 힘들었던 하루고, 반대로 그간 계속 잘 나가던 신규 제약바이오들이 강세를 좀 이어갔어요. 지금도. 그리고 그 외 기존 바이오 섹터 종목들은 여전히 힘을 못 쓰고 있으니까 이런 부분에 있어서, 즉 그런 부분이죠. 종목의 신규로 매수를 해야 될 타이밍을 지난주부터 이제 신규 매수를 제가 이제 그런 종목들은 말씀을 안 드리는 이유가, 이 신규 제약 바이오가 한번 빠그라져야 돼요. 일단은 이쪽에서 깨져야 돼요. 근데 자, 몇몇에서 이제 거의 고점 징후가 슬슬 보이는 것 같으니까 기존 제약 바이오를 최대한 매수를 좀 자제를 하고요. 그렇다고 다 투매를 해버리는 말씀은 아닌데, 이게 흔들리고 얘가 멈출 때, 즉 1등이 가다가 멈추면 분명히 2등, 3등까지는 잘 갈 거예요. 대장이 바뀌면서 가다가 어느 순간에는 대장이 흔들릴 거란 말이에요. 왜냐, 이미 한 달 가까이 지금 상승세가 이어지고 있습니다. 한 달 가까이.
그래서 앞으로 뭐 1주, 2주가 될지 모르겠지만은 그런 부분이 마무리가 돼야 기존 제약주가 다시 반등이 나오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하고요. 그 밖에 제약 바이오 섹터 외에 신규 상장 종목들의 상승이 굉장히 이어지고 있으니까 이런 부분은 추가적인 관심 계속 필요하다라고 생각을 하고, 과열권에 분명히 들어갈 거예요. 과열권에 분명히 들어갈 거고, 그렇기 때문에 추격 매수는 절대 안 되고, 이게 장중에 추격 매수를 하면 힘들어지죠. 이 장 후반 종가 부분에 물려 있는 종목, 즉 눌려 있는 종목에 대한 매수를 해서 얘가 올라가면 뭐 전고점 부분에서 비중 축소, 나머지만 보고 내려오면 전량 차익 실현, 올라가면 일정 부분 차익 실현, 이러한 전략을 가지고 대응을 하면 네, 크게 문제가 되지 않겠다라는 생각을 합니다. 자, 그럼 매매 동향 보면서 추가적으로 말씀드릴게요. 일단은 오늘 수급은 좀 전반적으로 좀 네, 코스피 관련해서 기관에서 굉장히 공격적으로 샀죠. 이 부분이 지난주 금요일 날 또 금투에서 4천억을 샀어요. 그리고 오늘 1,500억 샀으니까 좀 굉장히 강하게 드라이브를 걸고 있습니다. 이게 삼성전자, 하이닉스, 그 다음에 대형 섹터 운송 쪽으로 해서 강하게 매수가 들어가고 있고, 장 후반에 이제 추가적으로 외인이 매도 부분만 좀 다시 사주면서 코스피를 마이너스에서 플러스로 전환을 시켰고요. 그리고 그 밖에 코스닥은 이 부분은 외인이 제약바이오를 다 끌어줘서 상승을 만들었고, 오랜만에 엔터주들이 상승을 했는데 아직까지는 모르겠습니다. 아직까지는 단순 반등으로 보고 싶고요. 약간 보수적 관점에서 매수 정도로 생각을 하고 있고, 일단은 단기적인 반등은 나와야죠. 너무 심한 낙폭이지 않았나라는 생각이 듭니다. 너무 심한 낙폭이지 않았나. 해외 증시 보면 일단 상해 증시가 가장 중요할 것 같아요. 지금 보기에는 상해 증시가 가장 중요할 것 같고, 이런 급등 패턴에서 결국 이 쌍봉 자리죠. 쌍봉 자리 넘으면은 다시 3,200, 300 라인까지 갈 거예요. 3,200, 300 라인까지 가면 다 회복하네요. 중국이 다 회복을 하니까 이런 중국 증시가 상승함으로써 중국 관련주들 추가 상승 가능하니까 그런 부분 계속 유익 있게 보고, 중국 증시가 상승하면 상승할수록 대형주가 좀 힘을 못 쓸 확률이 저는 높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자, 종목 보면서 네, 마무리할게요. 일단 신라젠 좀 보죠. 신라젠 오늘은 공매도 금지가 되어 있기 때문에 또 외인이 공매도를 못 쳤네요. 이 외인들이 전부 다 공매도를 치고 있어요. 신라젠에 강력하게 공매도를 지금 치고 있는 부분이 외인 애들인데, 오늘도 사실 보면은 외인이 26만 주고 뭐 프로그램 매매가 이런데 보면 들어와서 또 나가요. 애들이 들어와서 나가고 정확히 집계가 안 잡히네요. 집계가 외인에 대한. 이건 나중에 창구를 한번 다 봐봐야 되겠어요. KLX에서 이 신라젠에 대한 창구를 한번 다 봐봐야 되고, 일단 저는 그렇습니다. 이 지금 이번에 하락 뭐 추가적인 조정도 있을 수도 있겠지만 암하게 표지를 한다라는 거. 근데 왜 국내 언론들은 죽기 살기로 신라젠을 이렇게 못 내려서 안달하는지, 그리고 공매도는 왜 이렇게 더 극성을 치는지. 근데 해외는 사실 학회에서 표지로 한다는 것 자체가 저는 굉장히 대단한 일이라고 생각을 해요. 대단한 일이다. 어, 그 학회에 참가하는 기업이 부단 국내 기업만 있는 게 아니기 때문에 저는 참 대단하다라는 걸 보고 싶은데, 그러한 이슈는 전혀 없어요. 좋은 이슈는 다 묻혀버리고 내 시장에 사양되고 있으니까 오히려 전화위복의 기회가 곧 오리라고 생각을 합니다. 전화위복의 기회가 곧 오리라고 신라지는 생각을 하고요. 메디포스트 또 별로 좋지가 못하네요. 수급적으로 보면은 별로 좋지가 못해요. 지금 공격적으로 너무 팔아대고 있으니까.
근데 회사 전반적으로 내용상이라든지 회사의 앞으로 나아갈 길 그리고 주가의 시가총액 등을 따지고 본다면 메디포스트는 네, 비싼 구간이 아니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비싼 구간이 아니다라고 생각을 하고 결국은 지금 뭐 그간에 봤던 게 뭐냐면 예를 들어서 아마케 참가죠. 좀 안전하게 봤던 게 이제 산진 제약이었는데 시장의 이중 항체라든지 그런 쪽으로만 네, 상승이 강해서 좀 아쉬움이 있고요. 그 다음에가 첨생법 이슈가 있어요. 첨생법 이슈로 해서 지금 오늘 엠젠 플러스 그리고 옵티팜 이렇게 해서 상승을 보였죠. 그 밖에 관련주가 메디포스트, 파미셀, 강스템 바이오 등 줄기세포 관련주가 있으니까 아직 일정 기간이 남아서 충분히 네, 손실 없게 오히려 더 큰 상승으로 네, 마감이 될 거라고 저는 생각을 해요. 메디포스트. 특별한 악재는 제가 봤을 때 없다라고 생각을 하고 이러한 부분에서 수급이 꼬인 부분은 결국 시간이 해결해 줄 거다라고 믿습니다. 그리고 인스코비도 마찬가지고요. 이 수급 계속 들어오는데 신규 상장주만 가고 너무 지지부진한 흐름을 보이는 것 같고 이런 부분은 네, 신규로는 네, 인스코비 코아스템은 안 봐요. 지금 신규로는 코아스템도 마찬가지고요. 이것도 반등하면 일단은 매도해 버릴 거예요. 탄력이 없어요. 기존에 가지고 계셨던 분들은 여기서 50% 차익을 하고 계셨을 거라고 생각을 하고 신규로는 안 봅니다. 코아스템도. G3, BNT G3 BNT도 똑같은 관점으로 말씀을 드릴 수밖에 없는 게 신규 상장주 관련해서 좀 매기가 멈춰야 움직이지 않겠나라는 생각이 들고요. 이 위쪽, 이 노란색 구간 위쪽은 매수를 하면 안 되는 구간인 것 같고 이 아래쪽만 보면서 트레이딩을 하는 게 맞을 것 같아요. 어차피 얘 같은 경우도 중장기적으로라든지 파이프라인으로 전혀 문제가 없으니까 만약에 내려와 준다면 이 라인 차라리 21선 아래에서 한번 매매를 하는 게 맞을 것 같고 지금은 트렌드가 아니어서 건들기가 조금 그렇습니다. 트렌드가 신규주가 잠시 멈춰줘야 움직이지 않을까 생각을 하고 지금 위치로는 일단 하락 멈췄을 것 같아요. 하락이 멈춰줘야 될 것 같고 일단 추세 때 하단이니까 내일을 좀 지켜보는 걸로 GTBNT는 네 보겠습니다. 그리고 삼진제약 일단은 얘는 아마케 참가 기업이니까 발표도 하니까 그냥 놔두면은 올라갈 거라고 생각을 해요. 전혀 문제 없다 생각하고 뭐 매수도 가능합니다. 매수도 가능하고 단지 얘가 느려서 지금 딱 보면은 신규주만 움직이니까 일단은 신규주에 집중을 하되 이 정도 삼진까지는 괜찮을 것 같아요. 삼진까지는 매수를 하더라도 전혀 문제가 없다 생각을 하고 DR잼 이제 여기서 슈팅 나오면은 전량 매도 하는 게 나을 것 같습니다. 이제부터는 슈팅 나오면은 네 비중 축소 들어가야 될 것 같고요. DR잼, 파맵신 얘는 한 번 더 슈팅이 남아 있을 것 같아요. 아직 제대로 뻗어 나가지 못했으니까 더 나갈 것 같고 지금 보면은 셀리버리 대장급이죠. 근데 최바닥에서 지금 330% 나왔습니다. 330% 그리고 항상 봐야 될 게 과열을 볼 때 지금 돌파를 하고도 얼마야? 돌파하고도 140%가 나왔으니까 이제 과열이에요. 이거 과열이고 여기서 뭐 내려왔다가 이렇게 하겠죠. 그러면은 이제는 매도를 해야 될 타이밍에 저는 왔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여기에서 바로는 못 갈 거라고 생각을 해요.
뭐 지속적으로 말씀을 드리지만 이 신라젠의 구간으로 다시 한번 설명을 드리면 8,000원에서 신라젠도 예를 들면은 최바닥 8,000원에서 300을 못 갔어요. 300%를 못 갔고 220%, 230% 갔는데 셀리버리가 지금 330%가 갔어요. 그리고 시가총액 이제 5,500억대니까 조금 과열권으로 가고 있다라고 생각이 됩니다. 그래서 셀리버리가 대장이니까 앞으로 셀리버리를 보면서 2등, 3등주를 찾겠죠. 2등, 3등주. 그게 이제 라이브에서 말씀드렸던 유틸렉스고, 유틸렉스가 한 번 더 슈팅 할 거예요. 한 번 더 슈팅 할 거고, 이제부터는 조심조심해서 트레이딩 하는 관점으로 보는 게 낫겠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옵티팜, 얘는 첨세법 관련해서 이종 장기 관련주 중에 신규주죠. 그래서 얘는 이제 이중 항체가 아니라 첨세법 관련주니까 날짜가 좀 남았어요. 조금 더 봐도 될 것 같습니다. 조금 더 옵티팜은 조금 더 봐도 될 것 같고, 신규로 들어가기가 좀 애매해요. 이제 이런 종목은. 그래서 금요일날 말씀드렸던 머큐리 정도는 이제 둘 중 하나죠. 둘 중 하나인데 얘도 전고점 한번 찍을 걸로 보여져요. 전고점 한번. 근데 둘 중 하나입니다. 여기서 바로 가냐 아니면 조정받고 가냐. 그러니까 이런 부분 생각을 해서 보시면 될 것 같고, 저는 일단 오늘 머큐리 시초가에 들어가서 매매를 했어요. 그냥 머큐리 조금 보유하고 있고, 그다음에 옵티팜, DR잼, 그다음에 IT 쪽 주성 엔지니어링. IT 쪽은 좀 천천히 가는데 수급이 좋아서 일단은 보고 있고, 여기 5일선이나 21선 언저리에 또 한번 얘는 공략을 한번 해보려고 지켜보는 거고, 아직은 나쁘지 않은 것 같아요. 다 IT 쪽. 그리고 AP 시스템은 조정받은 이후에만 볼 거고요. 신규주는 정말 강합니다. 정말 강해요. 사이토젠. 그 다음에 사이토젠도 일단은 저항에 걸렸네. 셀리드. TNR 바이오백. 일단은 점점 다 과열골로 가는 것 같습니다. 과열골로 가는 것 같고, 그 다음에 보는 게 DPC죠. TPC도 지금 매매를 하고 있고, 이때 돌파 개념으로 말씀드려서 많이 올라왔어요. 이제는 슈팅 구간인 것 같아요. 오늘 이제 저는 하루 종일 TPC 매매를 했고, TPC 물량을 가지고 이제 넘어가는데, 이거 보러 가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합니다. 보러 가지 않을까 생각을 하고, 내일 잘 매도하면 될 것 같아요. 내일 잘 매도하면 될 것 같고, 얘가 오늘 보면은 이제 장중에 이 물량을 끌어가는 애들이 있었어요. 끌어가는 애들이 있어서 슈팅 나오면 아마 그 물량은 매도가 나오지 않겠나라는 생각을 좀 해요. 일단 키스트를 안 한 게 너무 이제 느리더라고요. 너무 느리고, 요새 추세가 이제 대장만 가기 때문에 대장으로 갈아타려고 DPC로 옮겼으니까, 키스트는 반등하면 가지고 계신 분은 그냥 매도 처리해 버리시면 될 것 같고요. 또 뭐가 있을까? 뭐 IQ어 있겠죠. IQ어는 탄력이 좀 떨어진 것 같아요. 얘도 반등하면 매도해 버리시고, 이제 IQ어는 또 안 보겠습니다. 나머지는 남북기업주 몇 개만 보고 갈게요. 현대엘리베이. 일단 캔들이 좋아요. 자학형 캔들이 나왔고, 여기서 캔들이 어떤 방향으로 나올지 보면서 이제 해야 되겠는데, 여기에서 바로 올라갈 수도 있고, 아니면 올라가다가 좀 눌려서 갈 수도 있는데, 81,000원권 같아요. 81,000원권 이 라인부터 뭐 이 아래는 정확히 바닥을 잡을 수 없으니까 뭐 분할로 잡아야겠죠. 분할로
즉 거래량이 감소하는 모습을 좀 확인을 하고 가면 될 것 같고, 근데 경업주는 워낙 이슈에 민감하다 보니까 이슈를 자꾸 계속 체크를 해야 될 것 같아요. 그다음에 아난티 수급이 괜찮아서 일단 저는 아난티를 좀 더 관심을 갖고 있습니다. 현대 엘레베이보다 수급적인 부분이 아난티가 조금 더 강해요. 아난티가 조금 더 강하고, 그 다음에 포스코 엠텍 수급이 괜찮고 위치상 네 오히려 이제 전 저점 부분까지 내려오지 않았기 때문에 좀 더 강하다라고 생각을 할 수가 있는 거고요. 이제 대장만 볼게요. 대장만 경로 아시아 종묘, 아시아 종묘보다는 경록이 좀 더 센 흐름이죠. 경록이 좀 더 센 흐름이고, 수급적으로도 경록이 조금 더 좋은 모습을 보여주네요. 조비는 탈락. 딱 대장만 딱 보시면 될 것 같아요. 대장만 현대로템, 그리고 나머지 삼성전기 수급이 도는 모습을 이제 확인을 해야 되는데, 일단 오늘 기관이 조금 입성은 하네요. 입성을 하는데 기관이 의미 있는 수급 들어올 때까지 계속 관찰만 하겠습니다. 의미 있는 수급, 즉 예전에 이런 수급이 필요해요. 이런 뭐 한 번에 50만 줄 사는 이런 흐름, 그러면은 눌림을 잡으면 되는데 아직은 그런 흐름, 그 좀 긍정적인 수급의 흐름이 없으니까 조금 더 그냥 관심만 갖고 지켜보도록 하고요. 오늘은 종목 보면서 케어랩스라고 일단 하나 봤는데, 이제 그간 얘도 신규죠. 2018년도 신규인데 일단은 고개를 들었다라는 걸로만 관심을 갖고 어떻게 눌림할 건지 보면서 좀 보겠습니다. 거래 대금이 이제 한 200억 정도 터졌기 때문에 이쪽 아래로 내려오는 모습 한번 지켜볼게요. 지켜보고 어떻게 해야 될지 한번 볼게요. 어차피 4월 달에 이 바이오 헬스케어 관련해서 정부 정책이 발표가 되면은 뭐 원격 진료라든지 그런 부분에서 분명히 뭔가 변화가 있을 거니까 그거 관련해서 케어랩스가 수혜가 되죠. 굿닥이라고 있어요. 굿닥 시중에는 이제 약국 예약하는 게 똑딱하고 굿닥이 있는데, 얘는 굿닥을 가지고 있는 업체가 케어랩스입니다. 케어랩스. 자, 오늘은 영상이 조금 늦었네요. 좀 늦어가지고 업로드가 오래 걸릴 것 같은데, 지금 기존에 있는 종목들이 많이 빨리빨리 안 움직여서 많이 고민도 많으시고 할 텐데, 신규주들의 흐름이 어느 정도 가다 보면은 멈출 거라고 생각이 됩니다. 점점 과열권에 가까워 가고, 특히 셀리버리가 바닥권에서 300 한 50% 가까이 올랐기 때문에 여기서부터 추가 상승은 좀 제한되지 않겠냐라는 생각을 하고, 또 이러한 수급이 또 언제 다른 곳으로 옮겨갈지를 모른다고 생각을 해요. 지금 제약바이오 이슈는 3월 말로 갈수록, 그리고 4월 달로 갈수록 점점 강해지기 때문에 나머지 군에서 반등이 일어날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자, 오늘도 수고 많으셨고요. 여기까지 짱구 박사였습니다. 감사합니다.